서비스 GPT 서비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혜진입니다. 네, 저희 팀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팀은 GPT라는 세 글자 이걸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된 팀인데요. GPT라는 기술이 새로 말미암아 등장을 하게 되고 나서 GPT라는 모델 그 자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고 또 새로 모델링을 하는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고도 꽤 만족할 만한 무언가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들이 올 초에 속속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 GPT라는 모델을 서비스에 어떻게 붙여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저희 서비스들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용자분들이 아무래도 챗GPT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는 경험을 많이 원하실 텐데 저희가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실시간 채팅형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나 톡식한 대화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점이었어요.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혹시 이것을 배민의 서비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AI의 GPT 모델 활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TPM이나 RPM이라는 요소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사항이 되곤 합니다. 배민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대량의 트래픽 그리고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GPT 모델의 TPM, RPM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실시간 채팅을 과감히 포기하고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고민들을 안고 저희는 다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GPT라는 모델 일단 쓰기로 하기는 했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배민앱에서 배달을 원하실 때 어떤 가게에서 무엇을 주문할지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저희 자사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리서치를 했을 때 응답자의 52%가량이 메뉴만 결정하고 앱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응답자의 31.8%는 메뉴 또는 가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하러 배민앱에 접속하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같은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커스터머 잡은 바로 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원하는 메뉴를 빠르게 찾고자 한다는 점과 맛과 퀄리티가 좋은 메뉴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는 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커스터머 잡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파는 가게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서 맛이나 퀄리티 혹은 주문을 하는 맥락 등을 고려해서 가게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GPT라는 기술은 쓰기로 했고 사용자의 탐색 경험을 개선하기로 한 상태에서 저희는 그 방법을 리뷰 데이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리뷰 데이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객들이 주문한 메뉴와 가게 플랫폼 사용 경험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남긴 정성적인 데이터인데요. 사실 리뷰 데이터 자체가 활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고민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관련된 문제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됐던 포인트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전처리와 모델 관점에서의 다각도로 고민을 통해서 이 고민 포인트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뷰 데이터에서 이 한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고객들이 리뷰에 적고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 음식을 주문했던 그 맥락, 그 키워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사용자가 간장치킨이라는 메뉴를 주문하면서 이런 리뷰 컨텐츠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식감과 관련된 바삭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빈도와 관련된 자주라는 키워드,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에 관련된 아이 같은 키워드들을 뽑고자 노력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리뷰에서는 이런 텍스트만 뽑아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의 리뷰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값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주문 메뉴인데요. 많은 분들 리뷰 작성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배달 플랫폼에서 리뷰를 작성하시는 사용자분들은
리뷰에 주문 메뉴를 기입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분들이 주문했던 주문 메뉴와 리뷰 콘텐츠에서 아주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몇 개의 키워드, 그리고 그 외의 데이터는 모두 오픈AI의 에이다 모델을 활용해서 1536차원으로 임베딩한 값,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 서비스에 활용했습니다. GPT라는 기술, 그리고 사용자의 탐색이라는 개선 포인트, 리뷰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이 방식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는 지난주 10월 17일 송파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GPT에게 메뉴 제안을 맡겨보세요. 여기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친구가 앞으로 배민에서 여러분들에게 메뉴를 제안해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시간상 이 소개를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이 소개는 GPT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입니다. 베스트 가게를 찾아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줄 이 친구가 여러분의 메뉴 탐색에 앞으로 어떤 도움을 드리게 될까요? 먼저 검색창에 여러분이 음식이 필요한 상황을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메뉴가 고민이시라면 검색창에 가족만 입력하셔도 다른 사용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먹었었던 메뉴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한 상황도 괜찮고요. 혹은 기존과 같은 음식명이나 혹은 브랜드명 좋습니다. 닭강정이 먹고 싶으시다면 검색창에 닭강정이라는 메뉴를 입력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를 참조해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닭강정 관련 리스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식이 먹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이시라면 배민원 홈이나 혹은 저희 메인 홈에서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 상황과 메뉴를 조합해서 다양한 리스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신 상태시라면 사실 왼쪽처럼 계속 스와이프만 하면서 가게 탐색하시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배달홈, 배민원홈, 검색홈에서 이 저희들의 리스트를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메뉴 사진과 함께 둘러보시다 보면 꾸덕한 치즈케이크나 매콤한 마라탕이 끌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배민홈과 배민원홈에서 보실 수 있는 동적 카테고리라는 서비스인데요. 키워드나 카테고리 기반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룰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개별 동적 카테고리에 대한 짧은 소개도 저희 쪽에서 직접 사람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소스가 많이 드는 한편 저희가 이 서비스를 오픈한 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100여 개의 기획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다양성에서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AI가 6개 단계를 거쳐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6개 단계 곳곳에서 사람은 중간중간 개입해서 퀄리티 체크를 담당합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이 개입한 영역은 바로 두 번째, 활용 가능한 키워드를 선별하는 작업인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단어를 컨텍스트라고 부르고 있고 컨텍스트의 종류는 주문을 하는 시간대, 함께 먹는 사람, 주문을 하는 상황, 그리고 맛과 같은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클러스터들은 하나의 큐레이션이 되고 이 큐레이션에 대한 설명 또한 GPT가 직접 작성해서 사용자들에게 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안전하게 마련해둔 컨텍스트는 총 120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숙취 해소가 필요하실 때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나요? 배민의 사용자들은 해장을 위해서 총 91가지의 메뉴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를 바탕으로 해장이라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91가지의 메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과음으로 해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도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수박 주스를 강추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용자가 실제로 주문을 하고 리뷰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총 7,118개의 가게 목록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1차로 오픈한 송파 지역에서 운영하는 가게 중에서 80%가 적어도 하나의 가게 목록에서 추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동안 사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LLM 관련된 컨퍼런스에 가보면 GPT와 함께라면 빠르면 며칠, 오래 걸려도 몇 주면 서비스를 프로덕션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또 꽤 많은 회사에서는 그건 진짜 꿈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6월에 아이디에이션을 시작했던 저희 프로젝트가 10월 중순에 오픈하기까지 4개월 반 동안 있었던 여러 고민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풋과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모델상의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GPT가 등장하고 나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오픈AI 혹은 GPT 활용을 금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애저와 함께 이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PT가 생성한 아웃풋들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아무래도 표시광고법상을 따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병의 예방치료라고 생각할 만한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됐고, 또 사용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하면 안 돼서 원산지 관련된 할루시네이션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픈AI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서비스의 GPT를 어떻게 잘 녹여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 송파 베타 오픈까지 4개월 반 동안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서비스가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소개해드릴 지점이 바로 GPT와 관련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 앞서 GPT의 자기소개, 설명 작성 이런 것들 보여드렸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이 친구를 뚝딱거려서 뚝딱이, 사고를 종종 쳐서 금쪽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금쪽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계산이라는 이름 모를 지역명을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 드실 만한 해장국을 찾고 계셔? 라고 저팔계 같은 말투를 쓰기도 하고요. 국내산이라는 정보는 전혀 없었는데 국내산 육개장이라는 소개글을 적어서 자칫 표시광고법을 위배할 만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관건은 배민 사용자들에게 Y사 사용자들이 사랑하는 매콤 짭짤한 리스트를 기대하라고 문장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거쳐서 저희는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분이 저희 회사의 UX 라이터 분인데요. 저희는 이분을 과외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외 선생님과 함께 GPT가 생성할 글의 아이덴티티를 세팅하고 GPT에게 퓨전 러닝을 통해서 UX 라이터의 문체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여러 생성된 글들을 다시 UX 라이터의 작성 글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튜링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다른 리서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쳤는데요. 저녁에 시켜 먹는 꿔바로우에 대해서 70.1%의 응답자의 지지를 받은 이 글은 UX 라이터 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66.1%의 지지를 받은 이 글도 UX 라이터 분이 작성하신 글이고요. 66.4%의 지지를 받은 이 글 또한 UX 라이터 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50.5% 대 49.5%로 경합을 벌인 상태에서 50.5%의 지지를 받은 이 글도 UX 라이터 분이 작성하신 글인데요. 마지막으로 54.4%의 지지를 받은 풍미와 육질에서 공일드린 부위를 선보입니다. 한 번의 시식만으로도 반할 것을 장담드립니다. 이 글은 GPT가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는 튜링 테스트 수행 결과 이러한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응답에 대해서 적어도 300명가량의 사용자가 GPT의 생성 결과를 선택했고요. 퓨전 러닝과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해서 세팅한 아이덴티티들을 응답자들이 직접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GPT가 생성하는 한국어 번역 툴에 대한 응답자들의 거부감이 컸다는 점도 저희가 앞으로 이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데 고민해야 될 요소로 꼽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듯 지난 4개월 반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거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앞으로 생성 AI와 이렇게 일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생성 AI 기반으로 이루어질 시에는 이게 정말 생성 AI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정말 많은 리스크 검토를 거쳤어요.
앞으로는 인풋과 프롬프트, 모델, 컴플리션과 아웃풋, 서비스 전체 이 4단계에 거쳐서 리스크 검토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는 생성 AI의 대표적인 아웃풋인 텍스트와 이미지와 관련된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UX 라이터 분들도 계시고 포토팀 분들도 계시고 또 디자인실에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프로젝트 퀄리티의 검토를 진행하면서 이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드레일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직접 작성한 자신의 포부입니다. 앞으로 저희 서비스는 리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분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주고 피로를 잊게 해주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